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행사회와 이주자의 통합위에 오늘 남은 부분을 이제 오늘 마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여러분 그 자료 11쪽이지요. 이게 올라가면은 여러분 그 11쪽입니다. 병행사 그죠? 11쪽이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독일 다수 사회는 무슬림 이주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오늘은 이 부분을 할 차례입니다. 그렇죠? 이 프린트문을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보기 전에 제가 그 동영상을 하나 찾아놨는데 독일에서는 각 학교에 종교 수업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 수업도 있고 다 있는데 이슬람 이제 무슬림들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도 종교 교육과 관련해서 독일 사회에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있어서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학교 역사 교과서가 지나치게 이슬람 편향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무슬림 인구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기독교 독일의 방송이라서 종교교육은 약간 어떻게 기독교 이루어지고 있는지 입장이라고도 볼 수 살펴봤습니다. 있는데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예, 한번 봅시다. 인구 약 8천만 명,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은 나라 독일. 독일의 종교 분포는 카톨릭 28%, 개신교 26%, 이슬람 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내 이슬람권 외국인은 1980년대 200만 명 정도였으나 2000년 이후 점차 증가하면서 현재는 4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이슬람 학생 수는 70만 명으로 거죠. 전체 학생 수의 5.5%를 차지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5.5%.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슬람 사회는 독일 학교 교육에 이슬람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독일의 가장 큰 이슬람 단체인 독일 무슬림 중앙위원회는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주 민스터 고등행정법원에 주내 모든 학교에 이슬람 종교 교육을 도입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단체가 독일 헌법에 의해 규정된 종교협회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독일 무슬림 중앙위원회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이슬람 단체들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슬람위원회 측은 독일이 무슬림인의 고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 주정부는 독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카톨릭과 개신교도 종교교육 도입 같은 특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베를린 노동법원은 한 중학교 교사가 교사의 히잡 착용을 금지한 베를린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내 교사의 중립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슬림 사회는 독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당분간 독일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은 자리 잡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얼마 전에 일부 중학교 역사 자, 이게 2018년도 11월 30일이네요. 2018년 말이니까 막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독교 방송 뉴스라서 조금 기독교적 시각에서 방송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독일 상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 관련할 때 특히 그 이슬람계 그 이주민 사회는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 자체가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그 민족들이다 보니까 항상 이 종교와 관련해서 갈등이 많습니다. 왜 이제 그래서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이 종교를 탈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물론 이슬람계 이주민 2세대, 3세대 독일이나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히잡 착용도 그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집에서는 하겠지만 밖에서 뭐 꼭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태어나서 유럽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만 1세대들은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도 다뤘지만 2세대, 3세대들이 취업이나 다른 분야에서 좀 차별을 받기 때문에 이 2세대, 3세대 중에서 다시 이슬람화되는 그죠? 이슬람이 결국은 우리 고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회귀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통합이 중요하다고 이제 유럽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수업을 할까 싶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이요. 스톡홀름에 있는 세르겔 광장에서 열린 난민자들의 집회 사진인데, 자, 이 화면 띄우면서 잠깐 봅시다. 그래서 독일 사회 이제 정치가와 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평행사회와 관련해서 이 기존의 토착 다수사회 독일인들하고 이주해온 소수민들 사이에서 항상 이 갈등이 있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는 결국 이 소수파의 통합 의지가 부족하다. 여기에서 보통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과연 정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겠는데, 이런 주장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사고다. 수용사회 쪽에서, 그러니까 수용사회는 다수사회를 말하겠죠. 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 즉 이민자들에게 사회적인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왜냐하면 이민자들도 그 나라에 와서 일정 부분 기여하죠. 그 나라에서 기피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3D 업종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하죠. 유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로 육체 노동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민자들에게도 사회적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그 사회 통합의 어떤 동력을 이제 일궈내야 한다라는 의무가 이 다수사회에 있는데, 이거를 좀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통합 실패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민자들한테 떠넘김으로써 이민자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소위 평행사회로 후퇴하도록 다수사회가 이 소수자 통합 의지와 연관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 이걸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즉 이렇게 소수자들의 평행사회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개토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다수사회가 소수사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사회가 이들을 배제하고 거부하는 태도 때문에 이민자들이 다수사회와 거리를 취하거나 아니면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퇴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독일 사회에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적대감은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나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은 독일에서 예를 들면 187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인종적인 어떤 유대감이나 종교적인 유대감이나 이런 걸 볼 때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조금 독일하고 다른 점은, 독일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의 다른 국가들, 프랑스나 영국하고는 달리 통일이 좀 늦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민족 국가의 형성이 좀 늦었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나 내부의 적에 대한 그 투쟁을 이렇게 좀 다른 프랑스나 영국보다는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내전이 많았죠. 그래서 가톨릭에 대해서 비스마르크의 어떤 문화 투쟁, 혹은 하지만 내부의 적으로 보는 유대인에 대한 투쟁, 이런 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독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러한 투쟁이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차별이나 추방 이런 이제 현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경험을 볼 때 또 문화적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여전히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를 보는 관점도 좀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독일 사회에서는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를 동질적인 자기들 우리와는 다른 낯선 이런 문화로 좀 경계를 긋는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자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그 이민자들의 문화나 종교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독일 사회의 공적 담론이라든지 여론에서 이슬람 문화는 독일의 주류 문화와는 결국 대비되는 소위 말하는 서구대 이슬람 뭐 보통 그렇게 이제 서구 사회에서 하죠. 계몽된 국가와 후진적 국가 또 뭐 민주주의 대 비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세속 대 이슬람 뭐 인권 대 폭력 이렇게 이분화하는 경향이 이건 사실은 유럽의 특징입니다. 독일만의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자기 민족 중심의 어떤 문화적 우월성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그 계급화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 사회에서 이슬람 문화는 이런 유럽의 어떤 진보적 혹은 근대화된 민주주의 국가를 오히려 이제 후퇴시킬 수 있다,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존재로 좀 인식하는 경향이 이제 많습니다. 뭐 유럽인들의 특징입니다. 아빠 수업해야 되니까. 그 리모컨 올려놨잖아. 그거 보고 조금만 보고 있어. 문 닫으세요.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뚱이가 항상 이렇게 좀 수업을 한 번씩 방해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이 유럽 사회에 이제 많이 고정관념으로 사실은 퍼져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사실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제가 저 수라비 책장 위에 있습니다. 아니 저쪽 밖에 거실에 알잖아 아빠. 거실 진짜 거기에는 볼거 없었어. 저 위쪽에 있어. 지금 숙지가 되니까 빨리 가라 아빠. 자, 네가 찾으라. 문 닫고. 자, 미안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설문조사를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찾은 내용은 조금 대규모로 광범위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조사에 응한 사람의 약 83%가 그 이슬람은 광신적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62%는 후진적이다, 72%는 비관용적이다, 또 60% 정도는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91%는 이슬람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성 차별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 결과는 이슬람에 대한 거부와 무슬림에 대한 어떤 적대적 의식이 죄송합니다. 나 못해. 제가 이제 이 핸드폰이 되다 보니까 끊어버리면은 다시 또 찍어야 되고 해서 항상 이걸 제가 끊는 게 여러분이 연길에서 보는 그 내용이 돼야 돼서 제가 끊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제가 편집하는 게 조금 그 미숙합니다. 편집하는 거를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봤는데도 잘 못하겠어요. 이 찍은 부분에서 삭제하고 합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단하기는 좀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 또 화면이 꺼졌네요. 설문 결과가 자, 이게 이제
설문조사를 바로 참조하려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자, 보이죠? 조금 뒤에서 보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91%가 이슬람 하면 여성 차별이 먼저 떠오른다. 여기 나와 있죠? 예. 여러분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문 결과들을 보면은 역시 다수 사회가 이슬람에 대해서 여전히 좀 보는 시각이 낯설고 생소하고 좀 거부적인, 그죠? 적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시각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무슬림으로 인해 자국에서 오히려 우리가 외부인이 된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비율도 2003년도에는 31%였는데 2005년도 조사는 33.7%로 오히려 늘었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 가끔 방학 때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 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통일된 이후에 구동독 지역인들이 특히 이 외국인 서로 다른 인종에 대해서 어떤 차별한다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좀 생소한 느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구동독인들이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동독, 서독 이렇게 분단됐을 때 서독은 여행이 자유롭고 외국인들과 접촉이 빈번하지만 동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였으니까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한보다는 훨씬 자유롭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폐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과 자주 접촉을 안 하다 보니까 여행도 자유롭게 못 가고 하니까 갑자기 통일된 이후에 보니까 터키인들이라든지 자기들하고 좀 다르게 생겼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종교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독일에 많더라고요. 통일되어서 좋다 했는데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히 이제 블루칼라청, 그죠? 육체 노동자들. 왜냐하면 동독 사람들은 통일되고 나서 서독의 방식에 많이 따르다 보니까 직업 같은 경우도 동독에서는 정부에서 보통 정해준 일을 하고 이렇게 초과 근무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죠. 그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통일되어서 이제 직장도 스스로 구해야 되고 직장 종류도 이제 많죠. 정부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운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여러 직업 분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 노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독인들이 통일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나 우리가 이 국가의 다수사의 주인인데 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지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인종차별이 아무래도 구동독 출신들한테서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서독에서는 조금 그런 경우가 조금 덜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미 많이 접촉을 했으니까 그 전부터 별로 생소한 느낌을 안 갖는데,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폐허화된 상태에서 독일뿐만 아니고 유럽 전체가 대부분 그렇지만 복구할 때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 젊은 남자들이 육체 노동할 수 있는 남자들이 많이 죽었죠. 노인이나 여성 아동들이 오히려 비율이 높고 젊은 층이 많이 죽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노동자들이 그 전쟁 피해를 복구할 때 사실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사실은 인정해야 되거든요. 예. 자, 일단
설문조사하다가 갑자기 이제 동독과 관련해서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자기들이 외분이 된 것 같이 느끼는 비율이 이제 오히려 높았고, 또 무슬림에 대한 이런 거부하는 태도가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3년 정도 이슬람 문화에 대한 평가에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03년도에 36.6%가 이슬람이 놀랄만한 문화를 만들어냈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2005년도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아가지고 거의 50% 가까이, 36.6에서 50% 가까이, 그죠?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3년도에 거의 66%의 조사 대상자들이 무슬림 문화가 서구 세계와 어울린다는 견해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74% 대상자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프린터물 출력해서 보고 있죠? 이 화면으로 보려면은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흔들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시험 칠 때도 필요하고 하니까 출력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볼 때 편하죠. 여기 나오죠? 74%입니다. 이렇게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무슬림과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리감은 다수사에 소속된 자들이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잘 모르더라. 자기들 문화와는 다르니까. 자, 너무 또 글자만 이렇게 화면에 해놓으면 좀 삭막합니다. 그죠? 이 화면이 조금 컴퓨터 화면을 비추니까 이게 커튼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 비치죠. 제가 이렇게 폰으로 찍는 부분이 좀 비치니까 조금 그렇네요. 화면이 깨끗하게 안 보이고 이게 낫는가? 네. 자, 여기 조금 이게 고요한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죠? 독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요즘에 이제 그 전원 생활을 동경하고 도시 내의 어떤 녹지 이런 조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오래됐죠.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운 도시에서는 참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이주민들과의 어떤 갈등이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이제 안 드러나도 서로 이제 회피하는 이런 태도가 문제죠. 사회 통합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잠깐 떼고 갈까요? 그래서 2005년도 조사를 보니까 72%의 조사 대상자가 이슬람 종교 공동체에 관해서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잘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또 더 높은 비율 약 81%가 다양한 이슬람 공동체를 구분 못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은 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독교도 하나가 아니죠. 얼마나 분파가 많습니까? 크게는 뭐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나눠지지만 또 개신교도 여러 가지 파가 있고, 그죠? 우리나라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 뭐 원래 우리 종교도 아니지만 건너온 종교인데 뭐 하여튼 이번에 뭐 문제가 된 그죠? 신천지도 그렇고 뭐 보면은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슬람도 굉장히 파가 많은데 이거 모릅니다. 자기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 기독교에 소속된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잘 모르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슬림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한테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약 64%는 심지어 무슬림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영웅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의 9.12 테러 이후에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 혐오증이나 공포심 이런 게 유럽 사회에서 이제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대상자들이 이슬람에 대해 느끼는 이질성은
독일 무슬림이 독일인과의 접촉을 피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5년도에 그 당시 조사 대상자의 약 80%가 독일 무슬림이 자기들끼리 사유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3분의 2 정도는 다른 주민들과 거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 이유를 무슬림이 자기들끼리 사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독일 다수사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슬림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는 무슬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사할 때 문제를 느낀다는 항목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전보다 47%에서 58% 증가했다. 이렇게 통계 나와 있는데, 통계 볼까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요것도 2003년도, 2004년도 이슬람 혐오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문 내용 이렇게 쭉 한번 봐보세요. 이런 비율이 이제 연도에 따라서 나와 있죠. 점점 더 증가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용시하고 그 다음에 이사할 때, 그죠? 무슬림 거주 비율을 조금 높은 곳으로 이사할 때,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율이 높았어요. 그죠? 글자가 그럼 커서 뒤에서 찍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47%에서 58%.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이 화면이 좀 낫겠네요. 그래도 자인 그죠? 나무도 있고 이게 조금 낫겠습니다. 글자보다는 삭막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무슬림 거주 비율을 가진 곳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슬람 혐오관에서 보통 이제 기인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무슬림에 대한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부한다거나 이슬람을 적대시하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조사 대상자는 이러한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들보다 무슬림 지역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아무래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청소년입니다. 자라나는 세대. 이 청소년 세대가 이제 미래의 주역이니까, 그죠? 청소년들한테도 이렇게 반무슬림적인 어떤 적대적 성향이 조금 비율이 있었습니다. 점점 높아졌습니다. 부모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그죠? 왜 안 받겠어요? 2007년도 설문조사를 보니까 독일 청소년의 14.3%에서 19.5%가 이제 극단적인 외국인 적대적 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때 토착 청소년, 독일 청소년들이 이민자들에게 독일 사회와 문화에 엄격하게 적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프랑스처럼 동화되는 것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독일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은 나라를 떠나야 한다. 완전히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완전히 동의하거나 다소 동의하는 토착 독일 청소년들의 비율이 한 28%? 약 30% 가까이 나왔습니다. 또 토착 독일 청소년과 독일 거주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무슬림 이주자나 비무슬림 이주자들보다 토착 독일 청소년들에게 그 다양한 인종과 문화들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토착 청소년들은 이민자들이 독일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요구에 동의하는 비율이 71.9%입니다. 가장 높았습니다. 또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서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 여기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도 토착 독일인들에게서 가장 높았습니다. 17%. 이건 극단적인 경우죠. 완전히 떨어져 살아야 된다. 이게 소위 말하는 오히려 평행사회인데, 그죠? 독일 청소년들 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자기 문화를 보유하길 원하는 외국인들은
자기들끼리 살아야 한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토착 청소년도 31%나 있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다수 사회 쪽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이 지금 청소년들한테서 벌써 나타나요. 그럼 얘들이 커가지고 성인이 되면은 그죠? 영향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용사회를 대표하는 이런 토착 청소년들의 이런 어떤 입장을 볼 때 오히려 배제나 비통합의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렇게 독일 사회가 어떤 혈연적 동질성이나 문화적 역사적 동질성을 강조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좀 이질적인 문화나 종교가 이질적인 어떤 집단과 통합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수사에 적지 않은 구성원들이 좀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죠. 문화적 소외감의 뿌리가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다원성에 익숙지 않습니다. 독일 청소년들도 그렇고 독일인들이, 그죠? 특히 아까 말했다시피 구동독 출신들이 좀 그래요. 해외 여행도 자주 안 가고 이렇게 외국인들과 접촉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현상이 많은 거죠. 그래서 독일 주민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는 타 문화에 대한 어떤 무지, 잘 모르는 거죠. 또 불신,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다수파에 의해서는 물론이고 다수파의 거부적 태도에 자극을 받은 무슬림들, 이 이주민들이 오히려 퇴각하는, 병행사로 퇴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계를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요즘 팩트 폭격해가 뭐 팩트를 많이 이제 따지죠. 왜냐하면 가짜 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팩트를 우리가 확인 안 하면은 그 가짜 뉴스에 속기가 쉽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설문조사나 이런 통계를 보는 것도 팩트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무슬림의 84%가 독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84%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이제 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뭐 종교까지 억압하고 이렇지는 않으니까 유럽 사회가.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로운 편이고 프랑스는 좀 동화 정책을 하니까 조금 다르죠. 그래서 독일 수용사회가 무슬림에 대해서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또 높았어요. 아무래도 자기들 느끼겠죠. 45% 정도, 약 절반입니다. 또 무슬림 자녀에 대한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포가 나왔고, 그래서 대략 절반 이상이 이런 집단적 피해의식이 있었고, 물론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한 5분의 1, 22.2%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한 정도의 무슬림들이 독일인들이 자신들을 거부하고 있고, 또 자기 자녀들이 독일에서 차별받고 있다. 학교나 이런 데, 그죠? 그래서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자의 55%가 독일 무슬림의 이런 어떤 주변화, 개토화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서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 자세가 사실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슬림 이민자들은 어떤 통합을 바라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충 우리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이 조금 뒤에서 제가 드릴까요? 자, 독일 이민자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평행 사회를 확인하고 또 이런 것을 비판한 사람들이 무슬림이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 무슬림이 이렇게 이제 보통 주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대표적인 이슬람 비판가로서 켈렉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16쪽입니다. 16쪽에 보면 조금 멀리서 찍어야 오히려 보이겠죠. 자, 보세요. 여기 나오죠? 대표적인 이슬람 비판가 켈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서구의 민주주의 사회와 이슬람은 전반적으로 볼 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제 여자죠. 그러니까 통합을 이슬람 종교의 포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실제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려면은 이슬람 종교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 켈렉이 말을 한 거예요. 물론 무슬림은 방금 말한 이런 종교를 포기하면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조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 이제 독일 그 집권당이 기민당입니다. 기독교 민주당을 줄임말인데 기민당 최대 우죠. 독일어로. 기민당 강령에서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강령을 봤죠. 거기에서 통합은 서구적 핵심 가치와 규범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무슬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켈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결국 통합이 어렵다. 종교적 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이제 이주민들 중에 무슬림은 통합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들이 정말 종교적인 통합은 물론 힘들다 하지만 다른 식의 이 사람들은 통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통합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잠깐 뒤에 볼까요? 먼저 S라는 사람이 1980년 그 통합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4개의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구조적 통합, 문화적 통합, 사회적 통합, 또 동일시적 통합. 자, 보입니까? 동일시적. 독일어입니다. 이거는 원어가 이덴티피카토리쉬 인테그라țion. 이덴티피카토리쉬 이건 이제 영어에서 아이덴티티 정체성 할 때 그 단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온 형용사고 인테그라țion 하면 영어 단어하고 비슷하죠. 독일어로 인테그라țion이라고 있습니다. 통합. 영어 인티그레이션이죠. 그래서 정체성과 관련된 그죠? 자기 신분을 동일시하는 그런 통합. 자, 이렇게 4가지로 나눴는데 2009년에 이제 6,000명 정도 이 무슬림 이주민들 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무슬림이 독일 사회에 통합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성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부실한 점으로 보통 교육이나 학교 교육, 직업, 주거지역 이런 어떤 구조적 통합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이 많다. 여기에 좀 미흡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도 그렇고 그게 맞죠. 그래서 이런 이주민들이 독일인과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원 화이트 칼라층이죠. 사무원의 비율이 너무 낮고 공무원의 비율도 너무 낮고 육체 노동자의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문제는 1세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2, 3세대가 독일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똑같은 어떤 그 스펙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스펙인데도 그 취업에서 이제 불리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 이제 인터뷰한 사람들이 볼 때 전반적으로 구조적 통합을 이제 참여로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직접 한 말을 잠깐 보면은
여기 나오죠. 자꾸 기침이 나왔어. 미안합니다. 45세 베를린에 거주하는 차영업자 아미르라는 사람이 인터뷰했을 때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이제 다른 이주민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통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자리 그리고 자녀 교육, 그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이런 측면에서 독일인들과 동등하게 취급받는 게 이 사람들은 통합의 지름길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 사람의 그 입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한 말 여기 나오죠. 이 사람은 보니까 통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왔을 때 환영받는 경우다. 즉 모두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독일인만 특별히 우대되지 않는 것. 외국인 아이들도 김나지움에 갈 수 있고 김나지움은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주택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걸 의미한다. 내 생각에는 독일어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환영을 받으면 우리는 더 열심히 독일어를 배울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들이 좀 차별 안 받고 독일인들처럼 자기들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런 뭐 주거라든지 이런 독일인들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부여되면 독일어도 더 열심히 배우고 더 통합하려고 노력할 텐데 이런 생각을 이제 드러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기서 통합은 이제 경제나 교육이나 주거 같은 어떤 구조적 통합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독일어 수준도 높아지면 좀 유리하겠죠. 이거는 이제 인지적 통합, 인지 능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건 아까 이 사람이 말한 구조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인지적 통합이 필요한 거죠. 독일의 능력도 줘야 되겠죠. 또 다수 사회가 이주민들을 독일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인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할 때 이 사람 표현을 빌리자면 아까 환영할 때 이주민들을 환영할 때 이런 말을 했죠. 비로소 이주민들이 더 독일어를 열심히 하려고 배우려고 동기부여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이주민들이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 이주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터키 이주민 같은 경우 약 60% 이상입니다. 요 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60% 이상입니다. 지나치게 높고 사무직 비율은 너무 낮고 뭐 관리자나 사무직 비율은 너무 낮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동일한 교육 수준인데도 이런 직업하고 이제 연결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민자들하고 그 자녀들이 같은 자질을 가져도 이래 취업할 때 독일인들하고 조금 비교하면 차별을 받더라. 졸업장이 똑같아도 인종적 차별을 받더라. 우리 저번에 프랑스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런 게 이제 항상 민자들이 이제 좀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37세 미넨에 거주하는 하룬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보면은 자 하룬이 한 말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죠. 19쪽입니다. 그죠? 보세요. 이 사람이 한 말. 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있으면 혹은 좋은 도시구역에 좋은 주택에서 거주하면 독일인과 접촉하고 스포츠 동호회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진 경우에만 또 이러한 것들을 수행할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물론 독일인 친구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좋은 교육이나 또 좋은 주택에서 살고 좋은 교육을 받고 이렇게 독일인들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면 부끄럽지 않으니까 독일인들과 더 자주 접촉하고 동호회도 가고 이래 될 건데 좀 신분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좀 어울리기 힘들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하룬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무슬림 이주민들이 이렇게 구조적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야 사회적 통합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독일인들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더 증가할 거고 평행사회로 되어가는 것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에서입니다. 그죠? 구조적으로 볼 때 눈높이가 어쨌든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난민층에서도 이런 방향에서 이제 그 무슬림 배경 가진 이주민들이 사회적 통합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그리고 독일 가족과의 어떤 접촉 빈도도 무슬림과 비무슬림 이주민의 3분의 2 정도가 독일인과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통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 출신 이주민의 경우에 약 30%, 터키 출신 이주민의 경우에 약 20% 정도가 독일인과 교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적 통합 문제가 아무래도 구조적 통합과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3세의 저 밑에 한번 보세요. 뮌헨 거주 법대생인 바하르가 한 말을 잠깐 볼까요? 이건 2세대죠. 지금 대학생입니다. 나는 독일에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뮌헨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아비투를 했다. 아비투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졸업시험인데 대학 입학시험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수능이 있지만 독일은 아비투입니다. 이게 이제 대학 입학 자격시험이에요. 아비투를 했고 또 뮌헨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뮌헨은 나의 첫 번째 고향이다. 그러나 나는 부모의 고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부모와 조부모가 터키 출신이므로 나의 뿌리는 터키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몇몇 사람들이 나로부터 그러한 것을 기대한다고 해도 결코 내가 독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가치와 규범 혹은 종교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독일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만 내가 터키인인 게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어쨌든 정서의 문제다. 그 밖에도 나는 독일에서 내가 독일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죠. 차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은 머리를 가진 자를 독일인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오죠? 검은 머리를 가진 자를 독일인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병행사회로 퇴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독일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아도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사실은 통합이 어렵습니다. 그죠? 이 화면 너무 글자만 하니까 좀 삭막해서 화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난민증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주민들이 사회적 신분 상승을 가장 성공적 통합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노동자에서 만약에 학자로 탈바꿈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동등하게 대우해주네, 제대로 통합됐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 또 베를린에 또 입장이 있어요. 설문조사하다 보니까 많은 입장이 나오는데, 베를린에 거주하는 43세 여성 노동자인 아이안이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독일에서 모든 것을 이룩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통합됐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아이들이 의사나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나와 같이 노동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독일에서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통합이다. 나는 그렇게 통합이 잘 된 편은 아니다. 나는 독일어도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노동자이지 교사가 아니다. 또한 나는 사무실 일을 하지 못한다. 아이들은 뭔가를 해내고 통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지만 노동자로 막 이렇게 살고 있지만 자기 자녀는 제대로 학교 교육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물론 열심히 안 하고 바라면 그건 문제죠. 그죠?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장도 따고 다른 독일인 학생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차별받을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구직에서 이런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역시 독일인들은 이 유럽인들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 안 하는구나. 그럼 자기들만의 비행사로 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보면은 1차적으로 구조적 통합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구조적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이주민들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거니까 진정한 통합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 통합이라는 것이 단지 교육이나 직업에서의 성공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그죠? 그래서 이 입장도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25세 베를린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 학생 아이누러라는 이 학생의 한 말을 볼까요? 통합이라는 것은 이주민이나 또는 무슬림의 사회적 신분 상승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통합은 단순히 언어, 교육,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방식 그리고 도시 구역이 통합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누가 노이쾰른에 거주하는가? 노이쾰른이라는 그 독일의 그 거주 지역은 미국의 할렘 빈민가처럼 대부분 보면은 그 외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노이쾰른에는 대부분 실업자나 노동자 또는 사회복지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거주한다. 돈을 잘 버는 자들은 제대로 통합되어 있다. 그들은 그렇게 할 능력만 든다면 당장 그럴듯한 시민들이 거주하는 다른 도시구역으로 이사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 보면은 어쨌든 사회적 신분 상승이 여기서는 이제 이 학생은 거주 지역하고 또 연관시키고 있죠.